대한민국 모든 병은 다 모였다. 버려지는 건 없어요. 100% 재활용입니다. 한국의 병은 다 여기 와서 만들어요. 규모 최강, 불꽃 최강, 박근남도 최강. 국내 최대 유리병이 재탄생하는 극강의 현장 속으로. 관찰팀 마침내 수중 세계로 진출했다. 이 남자의 정체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초가 많이 자라서 수초를 좀 다듬어주고 있어요. 보통 지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쿠아 플래너라고 해요. 수족관계의 펜트하우스를 짓는다. 요즘 제대로 부르는 아쿠아 플래너의 세계로. 지금까지 이런 조합은 없었다. 이것은 쉐이크인가 순두부찌개인가? 정말 창이죠? 누구나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맛. 민가 했는데 먹고 나니까 되게 맛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관찰 카메라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누구보다 발빠르고 생생하게. 사각지대 없는 관찰의 시각. 렌즈 너머 최고의 기동력. 관찰의 눈. 점차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문제로 존재감 급부상한 오늘의 주인공. 생산 과정부터 남다른 유리병 되겠다. 주스병, 맥주병, 소주병, 모든 병을 다 만들어요. 유리병 사용이 필수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환경 문제 걱정 없는 폐유리 재활용 병이랍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유리병의 세계. 일상에서 흔히 보던 유리병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무한 재활용. 유리병의 재탄생기를 공개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전 지구가 일회용품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플라스틱 팬데믹.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해변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구를 뒤덮는 각종 생활 쓰레기들. 그중에서도 환경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은 재활용조차 어려운 상황. 쌓여가는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유리병이 뜨고 있다. 앞으로 생산량 또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그래서 관찰팀이 나섰다. 이슈 현장이라면 놓칠 수 없지. 오늘도 관찰 포인트 찾아 출발. 요원들이 도착한 이곳은 군산 국가산업단지. 산업 발달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지정한 특화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니 어째 눈에 보이는 건 한가득 쌓인 모래 더미들 뿐. 아니 대체 이게 다 뭐래요? 세상에나 난생 처음 보는 에메랄드빛 모래까지. 마치 보석 같다. 아니 요원 우리 제대로 온 거 맞지? 확인 부탁한다. 오바. 뭐 실으신 거예요? 공병. 공병이요. 소주병 싣고 가고 있습니다. 아니, 빈병 그냥 구매 운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 파유리. 맥주병 깨는 거 저걸 파유리라래요. 맥주병 깨는 거. 조금 전까지 모래로 깜빡 속았던 이게 다 유리병 조각이라는 것. 근데 다시 봐도 헷갈려요. 근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데요? 아, 여기 유리병 만드는 곳이에요. 유리병 조각 가득 쌓인 이곳은 바로 국내 최초, 국내 최대 규모 유리병 생산 공장. 이곳이 메인 관찰지. 그 전에 들러야 할 곳 있어요. 때는 본격 관찰 하루 전. 유리병 생산 코스 그대로 따라가기 전 필수 코스. 바로 버려진 유리병들이 집합하는 장소다. 이곳에서 폐유리병을 포대째 싣고 나간다고. 어떤 거 실으시는 거예요? 유리병이요. 유리병이요? 예. 아니, 뭐 가지러 오신 거예요? 폐병이요. 폐병이요? 병이요? 재활용병이요.
이야, 많다 많아. 이 하는 무게가 어느 정도 돼요? 약 17, 8톤 정도. 오. 매일 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 데에도 하루 싣고 가는 유리병 양이 어림잡아 50톤 이상. 공병 어떤 게 좀 많이 들어와요? 아니 공병 제일 많은 건 소주병이지. 소주병이요? 네. 병 속에다가 쓰레기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주로 어떤 게 좀 많이 들어와요? 가장 심한 게 이제 젓갈, 네. 식용유, 그다음에 뭐 참기름, 들기름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뭐 뱀도 나와요. 호불아. 뱀도 나와요? 네, 술 담가 먹은 거 네. 그거 그대로 버려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이게 분리수거 좀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싣고 바로 군산 공장으로 가나요? 가져가서 이제 분리 작업해서 예, 예. 파쇄를 해서 예, 예. 재병 회사로 가죠. 새로 만드는 거죠. 병 만들러, 아니 병 부수러 가는 길. 왠지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관찰 사전엔 무조건 고! 일단 가보기로 해요. 도착하자마자 와르르르르르르 꽉 채워 담아온 병들을 시원하게 쏟아내는 트럭들. 순식간에 공병산이 세워졌습니다. 하루에 아까 보셨던 큰 차로 트럭 같은 경우로 하루에 10대 이상씩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200톤 가까이 되는 유리병을 파쇄하는 시스템. 어느새 컨베이어 벨트에 몸을 실은 공병들. 자, 그 나이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살짝 유리 쪽에서 예. 이물질이나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물질을 분리하는 거예요. 와인병이 이제 못 쓰는 병으로 분리가 돼서 와인병을 따로 분리하고요. 또 먼저 파쇄되기 전에 큰 이물질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요.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더 얇아졌네요. 본질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여전히 분주한 이분? 플라스틱이요? 사기, 아, 털, 쇠요, 쇠. 네. 그리고 병박에 꼬다리 같은 거. 병 꼬다리. 병박에 꼬다리가 많이 나와요. 아, 오늘 유리만 빼는 거예요? 네, 유리. 꼭 알아둬야 할 유리 분리수거 상식. 우리가 사기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기 그릇을 유리라고 착각하고 같이 거기다 버리시는데 사기하고 유리는 별개거든요. 재활용 불가능한 사기 그릇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와인병도 재활용 불가. 대부분 해외 곳곳에서 온 수입 제품이라 병에 들어간 색소와 코팅제가 각양각색. 국내에서 표준화해 재활용하긴 쉽지 않대요. 화장품 병도 표준화 힘들긴 마찬가지. 꼭 기억해두고 다음부턴 분리수거 제대로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관찰 캠페인이었습니다. 직접 이물질 하나하나 골라내고서야 파쇄 작업 마무리. 최종 단계에선 파쇄 유리를 꼭 색깔별로 분류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육안으로 봐도 확 차이 나죠. 우와, 이게 다 유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쇄를 해서 유리 이물질을 골라내고 유리를 다시 만드는 원료를 쓰이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까지가 유리병 만들기 전 사전 단계. 제조 공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몸 다 풀었지 요원들. 유리병 만들러 가자. 일단 패기 있게 공장 입성. 이야, 스케일 장난 아닌데. 관찰이 손에 꼽는 역대급 규모. 코앞에서 흘러내리는 유리물에 놀라긴 이르다.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오는 아찔한 불꽃들의 향연. 처음 접하는 과격함에 우리 요원들 걱정된다. 아유, 걱정돼. 귀를 때리는 듯한 초강력 소음까지.
뜨겁다. 관찰 경력 탄탄한 일반 요원도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열기 무려 500도가 넘었다. 기존에 있던 병을 회수해서 뭐 씻혀서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취급 단계에서 이제 깨지는 병들이 있어요. 이제 깨지는 병들은 다시 재사용을 못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그 깨진 병들을 다시 이제 용해를 넣어서 녹여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죠. 보통 1200도 이상으로 유리물을 녹이잖아요. 녹이면 거기에 있는 뭐 이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순수한 그 유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공정 4단계 중 뜨거운 열기 뿜어내는 용해 시스템부터 관찰 스타트. 시작부터 새빨간 불꽃 포착. 이게 바로 유리 녹이는 용해로 여기서부터 진짜 리얼 유리병 탄생기 시작된다. 순도 100% 유리물이 엿가락처럼 싹둑 잘리는 기이한 광경. 이걸 저 눈을 때려야 뗄 수가 없네. 제조대 병 사이즈 맞춰 자동으로 잘려 나온다. 워낙 초스피드로 쏟아지는 터에 보기엔 그냥 레이저 쏘는 느낌. 한편 거치캠에 잡힌 직원들의 수상한 행동 포착. 은밀하게 시선 주고받더니 뭐라? 웬 빗속말 너무 다정한 거 아니에요? 엄마 여기도 그러시네? 설마 이거 저기 우리 따돌림 뭐 이런 거 아니죠? 인터뷰 진행 불가. 양쪽 다 답답한 이 상황. 1번 요원 계속해서 고군분투해보지만 귀마개 앞에선 무용지물 때문에 곳곳에서 수신호로 대화 중.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용해로에서 원재료를 녹이면은 이제 그 유리물이 이제 그 내화물로 된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따라서 이제 각 라인으로 이제 그 유리물이 전달이 되고요. 아, 쪽집게 인터뷰 듣고 나니 깔끔하게 이해된 용해 시스템. 유리물이 타고 가는 이 라인이 다음 과정인 성형 단계로 넘어가는 직통열차 맞지요? 유리병들 준비 끝내고 용해 공정은 마무리. 다음 관찰에 앞서 차장님 찬스. 이번에도 설명 부탁해요. 그 유리물을 잘라가지고 이제 금형 안에 넣어줘서 성형을 시키는 거예요. 얼핏 듣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유리병 제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는 거. 제조사별로 병 길이부터 각인, 음각 디자인까지 의뢰 내용이 전부 다르기 때문 말 그대로 맞춤 제작 서비스인 셈. 바로 그때 갓 나온 병을 들고 요리조리 살피는 이분. 아니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응? 어디 가는 거예요? 회기 처분! 왜 그래요? 답답하긴 이분도 마찬가지. 관찰팀에게 내민 건 바로 표준 수치가 적힌 라벨. 정해져 있는 표준 수치를 맞추기 위해 무작위로 골라내 중량 검사 진행 중인 것. 어휴, 다행히도 합격. 폐유리병의 재탄생을 가장 실감하는 이곳. 금형틀만 바꿔주면 어떤 병이든 무한 변신 가능해요. 이렇게 성형 공정은 끝난 줄 아셨지요? 유리병의 파손과 균열을 막아줄 불꽃 강화 작업이 남았다. 화끈하게 열 올린 후기엔 시원한 바람을 쐬며 시작하는 세 번째 공정으로 이동. 막 성형 마친 유리병들의 마지막 단장 코스랄까?
성형 외모 망가질세라 코팅제 샤워로 오늘의 꽃단장은 마무리. 최종 단계인 검사 공정. 유리병들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는 이곳. 요원들도 발빠르게 따라가 보는데, 자, 어떤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지 4번 요원 본격 관찰 스타트. 하자마자 딱 걸린 이분. 저기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우, 터프하셔라. 기껏 만든 병 바닥부터 깨고 시작. 의문의 기계 이용해서 박자 맞춰 탁탁탁. 아무리 떨어져라 봐도 당최 감이 안 오는 이 작업 뭐예요? 뭐 어쨌거나 오케이란 뜻 맞죠? 오케이 날리시나요? 네, 규격이 좋다 이 얘기예요. 규격 합격. 합격. 오늘 만들어진 병들이 규격 검사 합격했다는 소식. 합격 소식 듣자마자 또 검사 단계 이동. 끝날 듯 안 끝나네요. 검사기. 그러니까 병의 재경에 숨을 검사하는 기계예요. 유리 재질 특성상 작은 실금만으로도 음료 변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란다. 이제야 끝이 보이는 험난한 검사 공정. 자, 드디어 전 과정 합격점 받은 우등생 유리병들 나가신다. 아이고, 괜히 내가 다 뿌듯하네. 휘리리릭 마술쇼 아니고 포장 쇼쇼쇼. 잘 키운 자식 독립시키는 부모 마음이 뭐 이런 기분일까? 꽃길 대신 대형 트럭길로 준비했습니다. 소주가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요, 공병입니다. 공병이요? 예. 공병을 왜 싣고 가시는 거예요? 소주 공장에 소주를 넣으러 가야죠. 아, 이제 놀러 가시는 거예요? 예. 음료수병. 드디어 막을 내리는 유리병 재탄생기. 유리는 한번 오면 버려지는 건 없어요. 100% 재활용이 계속 되는 거죠. 내가 버린 유리병 다시 새 유리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버릴 땐 한 번 더 신경 써주는 센스 부탁해요. 직업을 통한 진짜 삶의 현장. 직업은 관찰하고 사람은 고찰한다. 열정 잡으심 넘버원 스토리 잡스. 스토리 잡스 주인공을 만나러 관찰팀 마침내 바닷속까지 진출. 미지의 세계를 상상하게 만드는 신비로운 심해 풍광. 이런 곳이 관찰지라니 관찰 오래 하고 볼 일. 자, 이쯤에서 주인공 찾아 수중 트레킹 좀 해볼까? 저기요,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여러분은 지금껏 심해가 아닌 수족관의 내부를 감상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심해 아니 물속에 발만 살짝 담근 저분이 혹시 주인공?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초가 많이 자라서 수초 좀 다듬어주고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걸 하고 계세요?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쿠아 플래너라고 해요. 아쿠아 플래너는 구조적인 지식과 이제 물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설치하는 곳에 위치는 적당한지, 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안전한지,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연출에 관한 부분은 다 같이 관여를 해서 기획 총괄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아쿠아 플래너라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수족관은 너도 아름답고 웅장하기가 피라미드 꼭대기의 상류 사회급 수족관계의 펜트하우스를 짓는 남자. 경력 8년 차의 아쿠아 플래너 권태영 씨, 반가워요. 그를 찾아간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쇼핑센터 건물 안. 약속 장소에 3번 요원이 앞장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거대한 아쿠아리움. 수족관 주변으로 일정하게 자리 잡고 앉은 사람들이 눈길 끈다 했더니
이름하여 수족관 카페란다. 입으론 커피향 음미하고 눈으론 수족관 감상 가능한 곳이에요. 그 말인즉 입보단 눈이 더 바빠지는 공간. 까딱하다 감상 아니라 넋이라도 있고 없고 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멀찍이 바라볼 때와 가까이 다가갔을 때의 관람 포인트가 달라서 보는 재미가 끝도 없다는 거. 듣자 하니 수족관 감상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이도 적지 않다고. 제가 갱년기가 있거든요. 짜증이 되게 많이 부려요, 집에서. 그래서 남편이 여기 오자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고, 물멍이라고 하죠. 그냥 멍 때리는 거. 물멍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수도를요? 네, 그러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금 인터뷰하다가 물멍 때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들 좋다는 건 해봐야 직성이 풀려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물멍 때려봐요. 물고기마저 품격 있게 만드는 이곳의 수족관들. 꾸민 모양에 따라 이름도 제각각이라는데 아쿠아 플래너에게 팩트 체크 들어갔다. 보통 이런 유리 용기에 다양한 소재들과 식물을 넣어서 연출하는 것을 테라리움이라고 해요. 입구가 작은 유리 용기에 식물을 재배하는 테라리움. 관리가 쉬워 초보자에게 적합하다고. 테라리움에 개구리, 도마뱀 같은 생물을 키우면 비바리움. 그 안에 물을 넣어 습지 생태계 만들었다면 팔로다리움. 당장 시험엔 안 나와도 알아두면 쓸데 있어요.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 격인 이 수족관의 주목. 보통 이제 이런 어항들을 저희가 포레스테리움이라고 불러요. 이 아쿠아리움에 이 숲을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동감부터 남다른 이건 그냥 한 폭의 산수화. 이거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좀 연출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물 한번 흘려본 거예요. 흘려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모든 어항에 적용하게 됐어요. 덕분에 시상식장 비주얼의 수족관이 카페라는 친숙한 장소로 입성. 그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수족관의 기품을 높이고 급기야 몸값도 바꿔놨을 정도라고. 이 어항이 제일 고가인데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1억 5천 네. 몸값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너비로 부연 설명 필요 없이 시선 강탈. 잉어와 철갑상어가 나란히 입주해 수중 인프라를 누리니 평화로움 그 자체. 어디 그뿐인가? 거대한 유목을 옮겨다가 물밖에 조경까지 세심하게 공들인 이 수족관의 값어치 역시 놀라지 마셔라. 억소리 절로 난다. 이 모든 걸 해낸 금손 어디에서 뭘 하시나 거측캠으로 살피니 작업 준비가 한창인 듯. 4번 요원 지금 바로 접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고객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제 어항을 세팅하게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도착하시면 원하는 컨셉을 이제 현장에서 같이 맞춰보면서 정하고 이제 세팅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형 수족관을 개인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이런 걸 사가세요? 집에는 못 넣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사장님들이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위로 세우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 물고기 좋아하는 사장님. 뭐 주문하신 거예요? 이제 수족관 저희 이제 매장에다가 위치하려고 수족관 이제 대표님한테 발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화려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중후하게 사람들이 좀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대표님이 또 그 샘플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오케이 하게 됐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의뢰 들어온 김에 카메라 음조, 수족관 제작 과정 전격 관찰. 먼저 전체 구도 살펴가며 유목 위치 잡아줘요. 제가 보기에는 한쪽으로 넣고 이제 여백을 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고 좀 쉬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완성하고 바닥재가 될 모래는 색깔 선정이 먼저예요. 유목끼리 모양 낼 땐 접착제로 고정. 이쯤에서 등장하는 주재료 있어요. 나무들은 아직 물을 먹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물을 넣게 되면 부력에 의해서 얘를 부상을 하게 돼요. 유목을 고정시키는 역할은 물론 바위처럼 연출하는 데에도 제격. 역시나 이음매는 접착제를 사용하되 이 접착된 부위가 보기 싫으니까 실제로 바닥에 연출되는 모래와 실리콘 부분을 뿌려주는 거예요. 모래로 감쪽같이 커버했다면 남은 모래 거침없이 쏟아붓고 평탄화 작업 들어간다. 돌과 유목 사이엔 수초를 심어주는데 이거 주문하신 고객분이요. 이제 어항을 해보신 분이 아니세요. 보통 이런 수초들을 이제 음성수초라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이제 관리하기 쉽고 환경도 좀 까탈스럽지 않은 수초들이에요. 그렇게 약 2시간의 작업을 거쳐 100% 핸드메이드 고객 맞춤형 수족관이 완성됐다. 이 아이 프로필은 이 정도라는 거. 아이고, 이 진짜 작품이네. 너무 멋져. 그런데 작업 중 생긴 돌발 상황. 아쿠아카페 하려면요. 일단 열심히 지금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부터 해야 돼요. 근데 좀 도움이 되려면 조경학과, 원예학과를 가게 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냥 어항하고 그냥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취미 활동으로 조그만 어항들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직업을 하고 싶어요, 나중에? 네. 왜요?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진짜 물고기를 좋아하고 너무 볼 때마다 흥분되고 그래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 자연 친화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 전망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도 집에 어항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물 관리 잘 하고 물고기도 여러 종류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 하고 제가 이제 무엇인가 잘 했을 때 상으로 자꾸 주죠, 물고기를. 잘 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훗날 스토리 잡스에 출연시키고 싶네요. 요즘 수족관 산업 분위기 코로나 전후로 따지자면 한 3배 이상 성장을 했을 거예요. 집안에서 이제 뭔가 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놀아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관상어는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간단하게 밥을 주고 청소하는 과정만으로도 이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멍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 흐름을 빠르게 읽고 뛰어든 게 어느덧 8년 차. 어떻게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 아내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혼수로 어항을 사오게 됐어요. 남들이 뭐 정해진 이만한 어항에는 물고기를 100마리밖에 못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에 또 한 1000마리를 키우고 싶었어요.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또 조명도 수초에 맞는 조명을 꼭 써야지 수초가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자재 파는 곳에 가서 LED 보석을 사서 직접 만들어서 수초도 한번 키워봤어요. 아내가 사온 작은 어항으로 시작된 인연이 취미와 본업 사이를 넘나들길 몇 해. 지인들에게 하나둘 만들어 선물하던 것이 현재 아쿠아 플래너라는 새 직함까지 얻게 됐다고.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증 하나. 이 유목들 범상치 않다. 큰 크기의 예쁜 모양의 나무를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8년 동안 한 10개국을 돌아다녔어요. 나무 구하러. 나무 구하러요? 네. 이런 꿀제보 그냥 둘리 없는 요원들. 기어코 유목 관찰하러 장소 이동. 이야, 여기 뭐요? 완전 신세계네.
나무들은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쪽에서 들어오는 고스트 우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 좀 장가지가 많은 애들은 만자니타 유목이라고 현재 지금 연출에는 이 만자니타 유목과 고스트 유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이름 가졌어도 샌딩 여부에 따라 풍기는 분위기는 극과 극. 이게 바로 연출의 묘미예요. 얜 또 뭐예요? 초야우드라고 불려요. 미국의 뉴멕시코주에 가면 선인장들이 죽고 나면 건조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섬유질이다 보니까 수족관 쪽에서는 새우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이 구멍에 들어가서 새우들이 작은 새우들은 숨어 있기도 하고 여기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이나 부유물질을 먹고 사는 거죠. 이제 물속에 어떤 생물이 사냐에 따라서도 이 나무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비늘이 약하고 뭐 꼬리가 좀 지느러미가 좀 큰 생물들이 사는 곳에 이런 만자니타를 넣으면 이런 데 찔려서 혹은 긁혀서 감염이 되거나 아플 수가 있거든요. 관슬 심잡 또 나가요. 장가지 많은 유목에는 몸집이 작고 움직임 적은 아이들이 유리해요. 잔가지 사이사이가 오히려 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체급이 좋고 크고 화려한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라면 만자니타와는 상극이겠지요. 어딘가에 붙어있길 좋아하는 물고기에겐 돌 위주의 인테리어를 강추. 물도 좋아하고 육지도 좋아하는 수륙 양용 체질의 거북인 물 위에 바위 같은 쉼터를 만들어주면 아이 금상첨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상용 새우는 어디에서든 무던하게 적응하는 편이라 요즘 부쩍 관심이 집중. 새우는 관상용으로도 좋지만 이 수전의 청소부예요. 그래서 이제 어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이제 많은 도움을 줘요. 여기 보시면 펀치질이라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펀치질을 하면서 구조물이나 식물에 낀 이끼들을 청소를 하죠. 아쿠아 플래너 덕에 물고기 박사 다 됐다 싶던 그때 수족관 한 구석에서 무언가 포착했다. 가까이 가 자세히 보니 이름과 사인 한두 개가 아니네. 잘 보시면 이 연출물에 제목이 있어요. 천년의 나무라고 하고 연출가는 이한 조재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족관마다 연출가가 다르단 말씀? 또 이제 이런 거를 연출하는 분들을 수경 예술 작가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제 아쿠아스케이퍼라고 하는데요. 어떤 작가분이 어떤 마음으로 연출하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세계대회 출품을 했던 작품이에요. 전 세계에는 많은 아쿠아스케이핑 대회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대회에서 세계 랭킹 10위권 안에 든 어항이에요. 어쩐지 후광이 남다르다 했어요. 자,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관찰 갤러리에서 잠시 작품 감상하고 가실게요. 지금까지 감상한 작품의 장본인들 카페 곳곳에서 작업에 몰두한 모습 발견. 눈치껏 기회 엿봐서 인터뷰 시도해보려는데 너무 터프하세요. 저 일하시는 거 맞죠? 보통 작가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틀려가지고 이제 작가만의 그런 느낌이 다 달라요. 저는 보통 이제 돌을 이제 붙여서 작업하는 걸 많이 추구하고 있어요. 나무보다는 좀 다이나믹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역동적인 느낌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돌이 큼직큼직하면 시원시원하고. 한마디로 하자면 좀 남자다운 스타일. 네,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아기자기한 느낌보단 남성미가 물씬. 정말 다이내믹해요. 같은 시각 이번엔 여성 작가분.
다른 작품도 있을까요, 그럼? 네. 좀 보여주세요. 같이 가보실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작품입니다. 과연 그녀의 작품은? 같은 시각 이번엔 여성 작가분. 다른 작품도 있을까요, 그럼? 네. 좀 보여주세요. 같이 가보실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작품입니다. 와, 이거를 혼자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3일 정도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숨겨진 세상이 뭐예요? 여기 이 작품을 보면은 어둡고 안개 같은 느낌의 안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 현실에서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 존재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쪽을 지나서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담아 만든 작품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나요? 괜찮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있어요. 저기 밝은 빛 보이나요? 눈에 잘 띄라고 조명도 뒤쪽에 배치한 작가님의 센스. 구멍 앞쪽, 그러니까 캄캄하고 힘든 이 시기 지나면 구멍 너머 저 빛처럼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 어렵지 않죠? 볼수록 매력 있는 수족관 산업. 아쿠아 플래너로서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요? 우리나라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실력 좋은 수경 예술 작가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분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여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기네스에 등재된 거는 한 40m 정도의 수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분들과 제가 협력을 해서 한 100m 정도의 수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가능할 거예요. 가능하다마다요. 당신의 지치지 않는 도전 또 무한한 능력을 관찰팀이 응원하겠습니다. 관찰이 찾은 최고의 맛, 오감 만족 천상의 요리. 인생의 참맛을 선사할 대한민국 먹방 여행. 혹시 이 메뉴를 아시나요? 첫인상은 영락없는 대형 샐러드. 언뜻 라면을 연상케 하는 보글보글 뚝배기 음식. 풀어! 원래 풀어서 섞어 먹어야 돼. 저는 솔직히 민가 했는데 먹고 나니까 되게 맛있어요.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맛. 이 가게 정말 창이죠? 약간 사람을 끄는 그런. 먹기 전엔 알 수 없는 묘한 조합의 오묘한 매력 속으로. 첫 번째 관찰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목적지 닿기 전에 여기 안 들리면 섭섭하죠? 번칠한 대나무들이 나를 감싸주는 이곳. 와, 진짜 힐링 그 자체. 추워. 랜선 너머로 우리도 함께 느껴봐요. 이곳에 사람들까지 들어와 한 폭의 풍경화를 이뤘어요. 아무리 그래도 7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본분 지키러 출동. 혹시 담양에 먹거리는 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쳐보니까 대나무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떡갈비나 대통밥? 떡갈비요? 오늘의 주제 이색 조합이랬는데 떡갈비는 글쎄 케이크 유명하다고 들어서 그거 먹으러 왔거든요. 케이크요? 네. 단서는 케이크 하나. 메뉴 이름은 비밀리에 붙인 채 소문에 찾아간 곳. 뒤태마저 늠름한 7번, 8번 요원 출동. 앞으로
운전에 대고 생애 강조하는 걸 봐선 정말 케이크 파는 제과점인가 싶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바로 그때 의문의 메뉴 테이블마다 속속 등장하니 제보받은 건 케이크였는데 이건 연어가 올라간 샐러드? 그걸 보고 당황하는 손님들 이건 필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증거. 위에 샐러드 같이 보여도 안에 돈가스가 숨어 있어요. 돈가스? 네네. 하하, 여전히 이해 못하는 7번 요원에게 말 대신 직접 보여주겠다는데 샐러드를 가르자 진짜 돈가스 등장. 감쪽같이 샐러드라 믿은 당신께는 너무 미안해요. 비록 발등은 찍었지만 그 덕에 SNS 눈도장 제대로 찍었어요. 샐러드도 연어도 돈가스도 익히 알고 있는 맛. 그러나 셋의 조합은 좀처럼 흔치 않은 바. 그 오묘한 만남에 홀렸는지 무아지경 먹방 중인 손님 발견. 우와, 야무지게 싸드시네요.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드시던데 그렇게 맛있어요? 네, 그만큼 맛있어요. 아니 좀 무슨 맛이길래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뉴여가지고 건강하게 먹는 맛? 네. 살찔 것 같지 않는 느낌? 이 가게 정말 창이죠? 창이죠? 약간 사람을 끄는 그런. 이쯤 되면 주방 관찰이 시급하다. 근데 시작부터 웬 난타? 돈가스를 고기를 두드려야지만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연육자ገብ처럼 고객들한테 나가려고 이렇게 두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탄탄해야 하니 매일 이렇게 타박 아닌 타박도 불사한다고 한다. 게다가 고기도 고집있게 고르신다고? 저희가 제주산 흑돼지 써요. 흑돼지를 먹어보면은 이게 고기가 더 쫀득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껏 두들겨 혈색 좋아진 후엔 밀가루로 화이트닝, 달걀물로 개나리색 색조 화장, 펄 느낌 나도록 빵가루 듬뿍, 몸에 착 감기도록 기름 샤워 들어가요. 미리 한 입 크기로 썰어 케이크 틀 안에 깔아주는데 이게 바로 케이크 시트. 코팅용 크림 대신 양상추 듬뿍 담고 생크림 대신 소스를 쭉. 이거는 흑임자 드레싱이에요.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소스가 밑으로까지 배지지 않는 소스로 해서 만든 거예요. 상큼함을 주려고 레몬하고 올리브 오일하고 같이 섞어서. 포인트 장식은 색감 좋은 연어가 대신하고 그 위에 양파와 바일로 엣지를 더해주면 잘못된 만남이란 오해를 단숨에 벗겨줄 케이크 돈가스가 완성. 그런데요, 솔로일 때도 맛있는 돈가스를 왜 트리오로 결성하신 건가요? 레스토랑에서는 샐러드를 먹고 본 메뉴를 먹는데 이걸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됐어요.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장님. 보아하니 아까 본 케이크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이 많은 채소는 어디에 쓰시게요? 형님 이건 또 뭐예요? 쌈 돈가스를 만들고 있어요. 쌈 돈가스요? 네네. 근데 어떻게 돈가스를 쌈에서 먹을 생각을 하셨어요? 대부분 쌈을 고기에다 싸먹는데 돈가스에다 싸먹어도 맛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색적으로 좀 다른 맛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조합이 다소 낯설다고 거리두기 하지 마요. 안면 크고 한 입 맛본 후엔 사랑에 빠져도 책임 못 져요.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 고백을 많이 했으면 채소들이 돈가스를 호위했어요. 먹는 법은 기존에 알던 월남쌈에 돈가스만 숟가락 얹었다 생각하면 끝. 본인 입 크기에 맞춰 돌돌 말아준 후 매콤한 특제 소스에 찍으면 입으로 들어갈 준비 완료. 마침내 손님 테이블로 등판한 쌈 돈가스. 웬만큼 알던 맛이니 일단 거부감 없고
사장님표 수제 소스가 또 한몫 거들어 질릴 틈 없으니 여기저기서 삼매경 아닌 쌈매경. 그래도 생소한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맛이 어때요? 연령 상관없이 먹어도 좋고 남녀노소 괜찮을 것 같고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하하하, 인터뷰고 뭐고 일단 쌈부터 넣어주신다. 네, 저 완전 처음 봤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서. 인터뷰하랬더니 역으로 질문 세례. 맛소감 듣긴커녕 본인이 먹느라 더 바쁜 8번 요원. 아유, 근데 왜 이렇게 부럽지? 한편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맛? 진짜 한번 먹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못할 것 같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나게끔 할 수 있는 그 맛. 진짜요? 응. 자, 한번 먹어보세요. 자. 이거 다 넣어야 돼, 다. 뭔지 알겠죠? 뭔지 알겠죠? 그 맛이에요, 그 맛. 그만 요원들도 알아채며 첫 번째 먹방 관찰 클리어. 두 번째 이색 조합 만나러 달려간 곳은 젊음의 거리 홍대. 거리에서부터 풍겨오는 영한 스멜. 젊은 기운 충전 완료하고 관찰팀 영보이들 7번, 8번 요원 출동. 쌩쌩한 무릎으로 계단 올라 입장한 곳은 비교적 아담한 식당. 그런데 이 집 메뉴 평범한 라면인가 했는데 인증사진까지 예사음식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관찰팀 파견 나갈 만큼 특징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맛이 유달리 특별한가? 데이트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평소에 먹어볼 수 없는 맛. 뻔하지 않은 맛이요. 뻔하지 않은 말 리뷰에도 감이 안 오네요. 뻔한 질문 하나 할게요. 너 이름이 뭐니? 더는 방법 없을 땐 주방 거치캠이 정답. 때마침 요리가 한창이라 카메라 들이대자 조리 과정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평범한 토마토 파스타 이색 조합 찾아왔는데 노선 한참 벗어났다 걱정하던 찰나 무언가 들고 오는 사장님. 치즈 아니면 생크림? 뭐지 도대체?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건 순두부 해물 순두부 파스타입니다. 순두부 파스타. 우와. 달걀 노른자까지 안착시키니 영락없는 순두부 비주얼. 양식, 한식, 엄연히 라인도 다르지만 이 기묘한 조합 자체가 매력 포인트이자 퓨전의 묘미. 면 사이사이 고소한 맛이 일품. 이런 파스타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파스타집을 하는데 남성분들이 좋아하시거나 이제 좀 어르신분들이 드시기에 한국적인 식재료를 좀 많이 써서 좀 퓨전해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순두부와 파스타의 궁합 검증하러 손님상으로 직행. 애매해서 모자를 쓸 수 없어. 원래 풀어서 섞어 먹어야 돼. 진짜 퓨전 대박인데. 많이 넣지. 시작은 의심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맛은 사실 해물 순두부랑 파스타랑 조합이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먹기 전에 솔직히 긴가민가 했는데 먹고 나니까 되게 맛있어요.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분 있다면 어떤 분일까요? 역시 남자친구가 오면 좋겠죠? 그럼 지금 남자친구분 헤어졌어요. 7번이 잘못했네요. 뻘쭘하니까 잠시 주방으로 가 다른 메뉴 관찰할게요. 또 다른 종류의 파스타들이 있나요? 고추장 베이스로 한 고추장 크림 파스타도 있고요. 된장 베이스로 해서 달래된장 크림 리조또도 있고요. 소금 대신 된장을 넣어 크림 소스와 믹스 매치시킨 크림 리조또 위에 달래 살짝 올려 봄내음 한 스푼.
색감부터 첫 만남처럼 깨끗한 달래된장 크림 리소또가 완성. 이 안에 된장이 있다. 된장이 되는데 고추장 안 될 리 있나요? 매콤한 맛 고루 입히고 여기에 삼겹살이 지원 사격. 이 조합을 보고도 맛이 어떠냐고 묻는 건 아니겠죠.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요, 우리. 이것이 진정한 K 파스타. 파스타계의 신메뉴들 몰고 가세요. 그 전에 요원들 시식 타임부터. 대박이다. 짧은 첫 소감 남기더니 이후로 들려오는 소리는 전도부를 올려서 자극받은 그 옆에 8번 요원 이에 뒤질세라. 하하, 촬영이고 뭐고 놨어. 약간 뭔가 좀 친숙한 맛? 그런 맛이 더 들어서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색 조합 음식 적응 완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만남 찬성입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새우를 키워서 소비자들한테 분양도 하고 매입도 해주는 장소예요. 시작하는 저도 어쩐